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떠는 성격이 아닌데요. 앞에 두 분이 왜 이렇게 떠니까 이게 사람이 전달이 되잖아요. 하품하면은 하품하듯이 평소에 저 같지 않은 느낌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다른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카페에서 주관하는 건강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시 뵐 수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뜻하지 않게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들 모두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앞뒤 좌우에 옆에 계신 분들께 인사할게요. 그냥 수줍게 한국식으로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진심으로 인사를 한번 할 때도 뜨겁게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근데 웃으셔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몽고 후애들은 이렇게 앞트임이 안 된 눈이라서 뚫어지게 쳐다보기만 하면 무섭고 기분이 나빠서 그래서 싸움이 나는 거거든요. 외국 사람들은 쳐다보고 인사하고 웃는데, 그러니까 꼭 웃으시면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오셨고 두 가지를 꼭 말씀하셔야 돼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인사하세요.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도 어려운 분도 계시죠. 네, 괜찮습니다. 근데 그래도 진심이 느껴지셨나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신 게 기능의학 정신이에요. 내 건강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거랑 옆에 있는 사람이랑 내 사회,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거. 바꿔서 말하면 사랑이죠. 진실된 마음으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건데, 그 사랑이 뭐예요? 남녀간의 사랑, 그거 사랑 아니에요. 전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눈물의 씨앗이죠. 사랑 아니에요. 아직도 많은 젊은 커플들이 결혼을 육체의 정욕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정욕에 따라서 하지만 그렇게 했더라도 오랜 세월 지나면서 잘 살아낸 부부가 그때 사랑이 생기는, 그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랑이 원래 유효기간이 3년이야.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정으로 사는 거지. 그건 사랑을 디스크립션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진짜 사랑은 거꾸로. 처음에 큰 사랑이 없었어도 나중에는 손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되는 건데, 자, 그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뭐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만한 또 유명한 구절, 고린도전서 13장인데 그 사랑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기에 기능의학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아는 의학이 최고야, 너는 사입이야, 이거 비과학적이야, 이런 태도를 가진 의사들 때문에 복장이 터지시는 경우가 있었죠. 현대 한의학을 비판하는 의사들이 있어요. 한의학을 비판. 근데 현대 의학을 하면은 꼭 한의학과 배척하고 싸워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 환자들 생각해서 그러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 태도를 잘 보세요. 보면 알죠. 왜냐면 환자랑도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환자와 싸우는 이거 현대 의학을 공부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한의학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러는 거는 있을 수 있어요. 마음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다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무시하고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저도 한의학에 대해서 잘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지만 오히려 모르기 때문에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현대의학은 여러분 손이 따뜻하고 손이 차고 이거에 따라서 혈액순환에 대한 그런 개념 잘 없어요. 그리고 체하면은 다 모든 걸 화학적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위산이 부족하니까 위를 소화를 시키는 위산을 더 강하게 해야 된다. 아니면 위산이 너무 강해서 속이 쓰리니까 위산을 약하게 해야 된다. 이런 화학적인 개념에서만 바라보지 한의학에서 말하는 얹힌 거에 대한 개념이 잘 없어요. 미국 가면은 활명수 같은 약이 없다니까요. 손 따는 거 없어요. 이거 두들겨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위를 움직이게 만들면 좀 소화가 된다는 이런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미싱이 된 건데
한의학에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부족한 거 없는 거를 보완하고 이런 게 사회적인 입장에서도 좋고 환자 입장에서도 좋은 거죠. 네, 근데 서로 배척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만해서도 안 되고 무례히행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공부하는 의사는 환자에게 축복이고요. 공부하지 않는 의사는 환자한테 재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공부 안 하는 의사들 많습니다. 근데 공부하는 의사 선생님들 되게 많아요. 근데 공부를 하는 의사 선생님들은 뭐 공부 자체가 좋아서 하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냥 환자 보는 건 싫고 공부만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그런데 대부분 공부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환자에게 더 도움을 주고 그런 의사가 되고 싶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 뭐가 있겠어요? 그런 의사가 환자한테 축복인 거죠. 환자를 잘 치료하는 게 관심사이기 때문에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의사라면요, 자신의 학문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겸손할 수밖에 없고 떨리는 마음으로 입술을 엽니다. 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알던 지식이 별거 아니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능의학 하시는 선생님들 보면 대부분이 다 대체로 인성이 좋으세요. 네, 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선생님들. 그래서 왜 벌써 한번 내려놓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러니까 뭔가 깨달음.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 고백을 되게 많이 하세요. 내가 옛날에 약을 이렇게 무식하게 처방했었다. 다 그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크거나 작거나 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신데, 그러니까 함부로 교만하게 떠들지 않죠. 그러니까 원래 잘 모를수록 목소리가 커요. 잘 모를수록 화도 잘 냅니다. 옛말에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근데 비록 떨리는 마음이지만 담대하게 입술을 열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눈에는 이제 그게 교만한 모습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요. 왜 담대하게 입을 열 수 있어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사랑입니다. 기능의학 정신은 그래서 사랑이에요. 근데 기독교만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불교에서 사랑은 자비. 네. 중생에게 그 즐거움을 주고 즐거움을 같이 즐거워하고 그게 잘해요 앞에. 그리고 중생을 또 불쌍히 여기고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들의 고통으로 괴로워함을 같이 괴로워해주고 그러게 비례요. 그러니까 자비는 중생과 더불어서 함께 웃으면서 함께 울면서 동고동락하는 거죠. 예, 그들이 그리고 복락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거. 맞게 설명했나 모르겠어요. 여기 스님들도 와 계시고요. 오늘 목사님이랑 권사님들도 제가 와 계시는 거 아는데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기능의학의 사랑의 정신을 이렇게 균형 있게 설명드리려고 시도한 거예요. 조금 틀렸다고 하더라도요, 그냥 사랑과 자비로 이해해 주시면, 연민을 가져주세요. 제가 왜 기능의학이 사랑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희 환자분들을 보면 알 수 있고요. 또 저희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대할 때 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 자랑인가요? 네,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환자분들은 어떤가? 저희 다 자기 문제로 병원에 왔죠. 개인의 문제, 아니면 자기 자식 문제, 남편 건강 문제로 다 각자만의 이제 이기적인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내 병을 좀 어떻게 몸이 불편하니까 유튜브 보고 책 보고 이렇게 병원에 오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른 분들의 건강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이 안전한 세상, 먹거리 뭐 이런 거, 정의로운 거, 공해 이런 거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경 문제 이런 것들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데모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랑 관련된 병이 뭐가 있어요? 당뇨, 콜레스테롤, 갑상선, 혈압, 목 디스크.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요즘 다 스트레스랑 관련돼 있지. 예. 그래서 단순히 뭐 혈압약을 열심히 먹는 환자분들이 아직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혈압약 먹고 그거 없으면 비행기도 못 타고 벌벌거리면서 되게 충실하고 성실하게 혈압약을 막 드세요. 그렇게 안 하면은 하루라도 걸르면 큰일 나는 것처럼 철저하게. 어떻게 이렇게
먹나? 당연히 먹는 이유는요. 무서워서 먹는 거죠. 다른 거 없어요. 좋아서 먹는 거 한 사람도 없어요. 무서워서 먹는 거예요. 제가 거꾸로 물어보죠. 혈압약을 그렇게 매일 먹는 거 안 무서워요? 나는 그게 더 무서운데. 그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환자분이 건강하면은 말을 안 해요. 소화 안 되고 역류성 식도염 있다 그러고 관절염 있다 그러고 근육통 깜빡깜빡거리고 정신이 이제 좀 치매인가 뭐 이러면서 농담하고 혈액 순환이 안 돼가지고 손발 차고 전부 다 혈압약 부작용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약을 계속 먹는 거예요. 어떤 약은 부작용이 바로 생겨가지고 환자가 바로 눈치채요. 바로 알아요. 근데 어떤 거는 의사가 약을 이제 바꿔주거나 뭐 그러면은 또 좀 괜찮다가 나중에 또 원래 약으로 돌아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버티고 하다가 빙빙빙 돌다가 5년 10년 지나고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때 눈치를 채면은 기능의학 병원을 찾으시는 건데 그때 가끔 가다 이미 늦은 때가 있죠. 갑상선 벌써 다 잘라냈고 뭐 담 쓸개 빠진 분들이 너무 많아요. 담낭을 제거하신 분들이 너무 많고 이미 그러니까 수술은 사실은 제거하는 수술은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의사는 약으로만 치료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환자는 그 의사보다 더 많은 치료 옵션이 있어요. 사실은 의사가 약으로만 치료할 수밖에 없다는 뜻은 의사가 약만 좋아해서라는 뜻도 있지만 플러스 다른 걸로 치료할 수 있는 제약이 있어가지고 함부로 다른 거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사한테는 제약이 더 많지만 환자한테는 더 많은 옵션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거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되게 안타까운 거죠. 사람이 스트레스 때문에 죽는다는 게 너무너무 그냥 빈말이 아니라 잘 느껴지는 거예요. 그 암 환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암 환자는요 다 바꿔야 돼요. 모든 걸. 암은 전 인격적인 병이라서 뭐 음식만 바꿔가지고 주식만 해가지고 다 바꿔야 돼요. 다 바꿔야 돼요. 성격 바꿔야 돼요. 왜냐면 환경은 못 바꾸니까. 그러면은 근데 암 환자한테 성격까지 네 성격 못나서 암 걸렸다고 얘기하면 너무 가혹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요. 암 환자분들 착하죠. 남들이 볼 땐 천사예요. 암 환자분들이 짜증 많이 내는 성격이거나 뭐 이런 거를 정말 부인이나 남편밖에 몰라요. 혹시 안다면 대부분의 밖에 나가서 왜냐면은 타입 C 퍼스널리티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입 C 이 퍼스널리티는 암에 잘 걸리는 성격이에요. 남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는 스타일이에요. 걱정이 많고요. 화를 참아서 막 갈등이나 싸움이나 이런 것들을 좀 회피하고 그러고 요구나 부탁하기를 주저하고 쉽게 거절을 못하고 좋은 사람이죠. 좋은 사람이지만 속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근데 이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격은 이런데 환경이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잘 살고 너무너무 좋은 부모님 밑에서 컸는데 남편도 너무너무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나밖에 모르는 남편 만나가지고 돈도 잘 벌고 유기농만 먹고 뭐 이렇게 모든 게 완벽하면은 암 안 걸릴 수 있죠. 이래도 그러니까는 그 스트레스적인 요소 이런 성격에 스트레스가 생기면 문제인 거예요. 스트레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있죠. 육체적인 스트레스, 음식을 잘못 먹었어요. 잘 몰라가지고 맨날 순대 맛있다고 순대만 먹었고, 그리고 뭐 탄수화물만 너무 많이 먹었고 그런 거 상태에다가 사업을 하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았고 내가 더 성공하고 싶었는데 그만큼 성공하지 못했고 내 학위가 조금 딸려 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괴로움이 있다거나 그런 사람이 그런 스트레스가 여기에 더해지면 이 사람이 어려운 거죠. 그렇지 않은 성격이면 또 상관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다른 변수들을 다 합쳐서 보는 게 맞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격과 암이랑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바꿔야 되는데 암 환자분들 먹을 건 잘 바꾸세요.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근데 이 성격을 차마 못 고치는 경우가 있어요. 환경은 안 바뀌잖아요. 내가 암에 걸렸다 해서 환경이 바뀌나요? 근데 이거를 확 바꿔버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콜티졸 호르몬 올리고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면역 세포의 능력들을 떨어뜨리면은 면역 세포가 암을 잡아내지 못하면 암에 걸리는 건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파괴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바꾸고 즐겁게 살아야 되고, 웃고, 아까 제가 음담패설을 해도 웃어줄 줄 알고 이러면은 암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정말로 착하고 너무 성실하게 살고, 이 사람은 성격도 좋고, 근데 딱하게 좀 이제 살만해졌는데 암에 걸렸어, 이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근데 저거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데 저 암에도 안 걸리잖아요. 너무 즐겁게 놀기만 하고 그런 성격 있다니까요. 그래서 섞여 있어요. 그래서 암에 걸렸다, 음식만 바꾸고 주스만 먹는 게 아니라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거 놓치지 마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거예요. 빼먹지 마시라고요. 예. 물론 그런데 암에 걸리면은 어떻게 돼요? 사람이 더 위축되잖아요. 매일 밤에 잠에 누워 있다가 눈이 팍 떠져가지고 내가 암이래. 진짜로 무섭다니까요. 그거 당해본 사람은 아는 건데, 잠이 안. 그러면은 그 스트레스가 말도 못하니까 얼마나 이게 떨어지겠어요. 면역력이. 죽는다는 생각 버리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은 음악 하나 제가 틀어드릴게요. 이게 울지 마소서라는 곡이에요. 저는 뮤지컬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사는 게 얼마나 힘들면 태어날 때부터 울면서 태어나겠어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슬플 때만 우는 거 아니거든요. 좋을 때도 울어요. 기쁠 때도 울고, 너무 좋았을 때도 울고 막 너무 웃다가 배 아프면 울잖아요. 네. 그거 왜 우는지 제가 알려드렸죠. 너무 웃다 보면은 내 몸에서 세로토닌 호르몬이 다 떨어져가지고 아프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만해, 아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통증을 안 느껴야 되는데 그런 건데, 표현이란, 운다는 건요, 좋을 때도 운다 그랬어요. 슬플 때도 울고. 그러니까 표현이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표현을 많이 안 하고 억눌리고 살고 있으면 그거 병되는 건데요. 한국 사람은 제가 볼 때 성향상 일본 사람들이랑 달라요. 굉장히 표현적이에요. 직설적이기도 한 부분도 있는데, 사회 분위기랑 많은 부분에서 그거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스트레스고, 그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좀 더 많이 표현하고, 좀 더 뭘 많이 표현하면 좋겠어요? 오늘의 주제는 사랑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좀 더 많이 표현하고, 그래서 더 충만한 삶, 건강한 삶,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걸로 우리 환자혁명, 그리고 기능의학의 정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